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 KF-21 전투기가 실전기체 생산 준비 막바지에 들어간 지금 국내에선 방사청과 국회에서의 마찰이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KF-21은 현재 체계 개발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가고 2026년부터 전력화할 큰 그림을 계획 중인데 KF-21의 양산 계획에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을 책정받으려면 현행 제도상 사업 타당성 조사를 끝내야 한다는 완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인 양산 사업 타당성 조사를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이달 중에 끝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산 사업 타당성 조사는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되기에 물리적인 시간상 불가능한 실정인데요. 그래서 방위사업청은 2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보고에서 현재 양산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정부 예산안 반영 기한 내에 종료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최종 결과는 가능한 오는 10월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 자리에서 KF-21의 전력화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해 내년 예산 반영과 양산 착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추가적으로 현재 운용 중인 전투기기들은 이미 낡았고 신기술을 적용해서 운용하는 데 제한이 있기에 전투 임무에 한계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양산을 적기에 착수하지 못한다면 체계 개발과 양산 사이에 유휴기간이 발생해 중소업체의 경영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KF-21의 양산 착수를 위해 사업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거나 단축하자는 방위사업청의 요구에 대해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KF-21의 양산 착수가 늦어지더라도 사업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하고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원래 개발과 양산은 별개이며 8조 원 이상이 투입될 건데 사업 타당성에서 빼는 건 좀 무리수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KF-21 개발에만 사업 타당성을 뭉개고 예산을 미리 편성해버린다면 다른 사업에서 차별이라는 골맨 소리가 나올 수 있기에 원칙은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KF-21의 양산 착수를 서두르는 것은 안보와 경제의 이익보다는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은 KF-21의 양산 착수를 위해 사업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거나 단축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군사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KF-21의 양산 착수를 위해 원칙과 절차를 어기는 것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입장은 상반된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 입장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힘든데요. 사실 두 입장 모두 국가와 산업 발전을 중심으로 한 주장들이기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KF-21의 양산 착수가 늦어지면 안보와 경제 모두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데요. 안보 측면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공군의 전력 확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KF-21은 스텔스 능력과 비용 효율성을 모두 갖춘 5세대 전투기로 미래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에 한국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한다면 중국과 북한에 대한 대외 억제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결국 KF-21의 전력화가 늦어지면 한국의 안보에 상대적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또한 경제 측면에서는 KF-21의 양산 착수가 늦어지면 체계 개발과 양산 사이에 유휴기간이 발생해 중소업체의 경영난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KF-21은 한국의 국산 전투기로 700여 개의 중소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들은 KF-21의 개발과 양산에 많은 인력과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KF-21의 양산 착수가 늦어지면 이들 업체들은 수주와 매출이 감소할 것이며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면 인력과 기술력이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즉 KF-21의 양산 착수가 늦어지면 한국의 군사산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잠재적인 적국인 중국 공군은 이미 중국산 제-20 전투기의 스텔스 미사일 연처를 탑재해 관련 기술 실증 여부까지 모두 확인했는데 도대체 왜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무기개발 업체들은 스텔스 미사일 연처, 즉 매립 형식 무장창 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엄청난 비난에 맞닥뜨려야 했는데요. 때문에 양산 착수가 늦어지면 KF-21에 관련된 모든 군사산업들이 모조리 뒤로 더 밀려날 수가 있다는 뜻인데요.
얼핏 보면 한국의 KF-21 전투기가 아직까진 블루건 형태의 4.5세대이고 비교 대상인 중국의 제-20 전투기는 그나마 미사일 연처를 탑재하고 있으니 이 사실상 국내나 해외 언론들은 뒤처진다는 발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해외 언론이 아닌 국내 언론의 이러한 발언은 KF-21 전투기를 개발 중인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노력을 무시한 채 아무것도 모르고 괜히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내뱉는 굉장히 무례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에 단순히 자극적을 위해 무지성한 비난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이 KF-21의 양산 착수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회와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기에 향후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에 아직 빠른 양산과 전략화의 실마리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J6호기 본격적인 비행 테스트 준비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KF-21 전투기는 세계 전투기 시장을 완전히 휘어잡고 몇몇 국가에서는 누가 먼저 KF-21로 무장하느냐를 두고 경쟁을 벌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KF-21이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최초 비행 후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끊임없는 영향을 거쳐왔기 때문입니다. 강한 국력을 위한 신념으로 지치지 않는 걸음을 계속해온 한국 방산업계 기술자들이 지금의 대체 불가한 KF-21의 자리를 만든 것이죠. 이들의 신념으로 지새운 수많은 날들의 결과가 세계 전투기 시장의 석권이며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탄생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뉴스에 따르면 카이 생산 공장에서 KF-21 7호기의 도색 작업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한 대를 도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개월이며 녹색과 갈색 도장은 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칠해집니다. 형상설계팀장은 항공기 소재는 주로 알루미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알루미늄 특성상 공기에 장시간 노출되면 부식되기 때문에 부식 방지 처리를 한다며 부품을 가공할 때부터 1차적으로 부식 처리를 하고 프라이머를 칠해 조립한 설명했습니다. KF-21 시제기 9대는 모두 다른 색을 띠고 있는데 양산 전에 항공기와 가장 적합한 색을 찾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원래 전투기 도색은 적군에 들키지 않기 위해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주로 처음속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기체를 보호하기 위해 도색을 한다고 제작사는 설명했습니다. KF-21은 F4와 F5 등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기종으로 탄생할 것입니다. KF-21은 한국의 자부심과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 자산입니다. 보람에는 과거 비웃음과 의심의 대상이었지만 현재는 세계적인 존경과 인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KF-21이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여 한국의 하늘을 지키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를 위해선 KF-21의 양산 착수는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될 것이며 KF-21의 양산 착수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